안녕하세요. 애니능률 수학개발팀 한아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과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수학 첫 번째 시리즈는 대수였고, 올해 출간된 그 두 번째 시리즈는 기하인데요. 대수, 기하 과목 이름이 조금 낯설으시죠? 아마도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학 과목, 즉 대수와 기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수라는 것은요, 한자로는 대신할 대, 셀수, 즉 수를 대신하는 것을 말해요. 초등수학에서 배우는 수, 연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공부들은 문자로 나타낸 식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초등에서 이런 곱하기를 하죠. 그리고 1개, 2개, 3개 이렇게 무한히 셀 때 임의의 어떤 것을 n개라고 씁니다. 그래서 중고등부터는 구체적인 수가 아니라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씁니다. 즉, 구체적인 수에서 문자로 표현을 바꾸는 것은 유한에서 무한으로, 그리고 구체에서 추상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과 같아요. 이와 같이 임의의 어떤 수 또는 무한개의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 대신 문자를 사용하고 그 식을 계산하는 것이 본격적인 대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초등 대수는 그 기본기를 갖추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와 같이 쓰는데요. 아라비아어 알-자브르, 즉 이항하다 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즉 대수라는 과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지수를 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미지수를 구하는 것, 즉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대수다라는 것인데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다양한 수의 종류, 즉 자연수, 분수, 소수 같은 것들이겠죠.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연수. 먼저 자연수는 물건의 개수를 세는 수로 1부터 1씩 커집니다.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미지수가 자연수인 방정식이 있을 수 있겠죠. x의 값은 자연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수만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방정식은 어떨까요? 5와 곱해서 7이 되는 자연수는 없으니까 x의 값을 자연수로 구할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유리수, 분수, 소수가 필요해집니다. 자연수에서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유리수로 수의 범위가 확장되었죠. 자, 이번 방정식은 유리수로도 x의 값을 구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자연수와 반대 방향으로 커지는 수, 즉 음수가 필요해집니다. 자연수에서 유리수, 그리고 음수까지 확장되어서 정수와 유리수만 있으면 이제 웬만한 방정식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곱해서 2가 되는 수, 정수와 유리수로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는 무리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무리수까지 나왔으니 수직선 위의 수는 모두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즉 허수까지 확장되는데요. 이와 같이 더 많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수의 영역은 점차 더 확장이 됩니다. 즉 대수학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학습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으려면 초등에서부터 그 기본기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자연수, 소수, 분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수들 간의 관계를 초등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왜냐하면 중고등에서 절대 다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수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계산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초등은 구체적인 특정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중고등으로 갈수록 추상화된 문자, 많은 약속이 포함된 기호들을 다루기 때문에 초등에서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고등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5학년 1단원까지는 수 계산을 공부하고 2단원부터는 자연수의 성질을 배웁니다. 즉 자연수의 속성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이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학을 계산하는 과목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계산과 수의 성질은 서로 이질적인 것일까요? 3, 4는 12,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그리고 3학년에서 나눗셈을 하면서 12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보는 것, 즉 역곱셈을 합니다. 그리고 5학년 약수, 배수, 최대 공약수들을 배울 때 자연수들을 가장 작은 자연수들의 곱으로 나타내 봅니다. 이 과정은 중등에서 12를 소인수분해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수의 소인수분해는 식의 인수분해로 이어지는데요. 이와 같은 2차식은 인수분해를 해야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곱해서 12가 되는 두 수 중 더해서 7이 되는 수를 찾아야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2차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떤가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배운 곱셈이 중3의 2차 방정식의 해까지로 이어지죠. 이처럼 대수학이라는 것은 초등수학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초등수학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소인수분해를 미리 해보자가 아니라 곱셈을 할 때 역곱셈을 경험해 보도록, 수가 곱으로 분해될 때 어떤 수들로 분해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곱과 합의 관계가 어떤지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 초등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초등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초등 대수의 내용이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수학 대수편에 담겨 있고요. 초등수학이니까 그냥 계산이 아니라 대수학적 측면에서 초등수학을 어떻게 접근하고 개념을 익혀야 하는지 수능까지 시리즈 교재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하를 살펴볼게요. 기하는 영어로 지오메트리라고 하죠. 땅이라는 뜻의 지오와 측정하다라는 뜻의 메트리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 즉 땅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학자가 지오를 지허라고 음역하면서 한자로 이와 같이 썼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하의 한자 원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기하는 측정, 즉 이집트의 땅의 측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단순 측정을 넘어서 논리적인 학문 체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즉 기하는 도형의 모양, 크기, 위치, 공간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면서 첫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이죠. 그리고 둘째, 도형과 공간을 수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떤 것인지 초등에서 배우는 평행선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이에요.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두 직선은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두 직선이 평행이다 라는 개념도 알아야 하지만 반드시 왜냐하면 이라는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꼭 수직인 직선이 아니더라도 같은 기울기의 두 직선은 평행하다 라는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동의각, 억각의 개념으로 또다시 연결이 됩니다. 자, 거꾸로 평행한 두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같은 쪽각, 즉 동의각의 크기가 같고, 수직이 아니더라도 두 평행선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엇갈린 쪽의 각, 억각의 크기가 같아요. 왜냐하면 평행한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으니까요. 동의각, 억각은 중등에서 배우는 개념이지만 평행선은 기울기가 같은 두 직선이다 라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기하, 즉 도형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을 따져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되고 개념을 연결하고 관계지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하 학습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대수와의 연결입니다. 초등과 중등은 수 연산, 그리고 도형과 측정을 분리하여 공부하지만 고등에서는 이 내용들이 서로 만나 새로운 개념들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즉 대수와 기하의 연결, 해석학이라고도 합니다. 도형으로만 보자면 점 A는 어떤 평면 위의 점, 어떤 공간 안의 점으로 볼 수 있지만 평면과 공간을 수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좌표를 만들 수가 있고 점 A의 위치를 2,3 또는 2,3,1과 같이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특정 기울기를 갖는 직선을 좌표에 나타내면 기울기의 값을 개수로 하는 직선의 방정식과도 연결되는데요.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은 y는 2x라는 식의 x, y 값을 모두 만족하죠. 이처럼 수 연산과 도형을 서로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점들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코딩 교육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명령어를 지정하는 것을 대수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현되는 공간에서의 형태나 움직임들은 기하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드린 대수와 기하 내용 어떠셨나요? 초등에서 공부하는 수학과 다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개념들을 위해서 개념을 접하는 습관을 잘 길러주어야 한다는 점, 대수와 기하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